국민의힘은 사전 투표에 참가해서 전체 투표율을 80%로 올려야 승산이 있다고 지금 보는 상황입니다. 장동혁 선대위 상황실장, 적어도 투표율 80%는 나와야 지지층 결집이 목표만큼 이루어진다. 신율 교수도 샤이 보수가 얼마나 투표장에 가느냐가 관건인 투표가 될 것이다. 자, 샤이 보수. 이 샤이 보수가 많이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 장동혁 의원의 설명은 투표율 80%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정건희 대변인님. 그렇죠. 실제로 80% 투표율을 기록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세 번 77.1%였고요. 예. 77.2%였고 그 전에도 75%.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전 투표가 이제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자리 잡은 이후에는 대선은 70%대 중반을 훨씬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80%가 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80%라는 높은 투표율이 우리 후보 당선에 도움이 될 네. 것이라고 판단하느냐? 이것은 2007년에 정동영 후보가 당시에 이제 진보 진영의 당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 투표를 해도 이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라는 진보 진영 유권자들의 투표 소비 포기 성향이 강해지면서 불과 63%밖에 투표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낮았죠. 네. 이번 선거가 이 12월 3일에 불법 계엄으로 이뤄지고 정권 시판적 성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서는 이번 선거 내가 투표해도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정치적 효능감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되면 높은 네. 투표율을 기록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김문수 후보의 높은 득표율로 연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부산 수영구에서 지난 2024년에 3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장해찬 후보가 우리 당의 공천을 취소됐지만 무소속 후보로 뛰면서 9.18% 얻었어요. 3자 구도에서도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유권자들에게 줘야 됩니다. 네. 정현욱 후보가 그때 51% 얻었고 민주당 후보가 40% 얻으면서 네. 3자 구도에서도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높은 투표율,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간다면 네. 이번 선거가 어렵지만 역전의 가능성은 충분히 살릴 수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우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3년 전 치러졌던 대선에서 네. 그때 그 대선을 규정하는 단어가 비호감 선거였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 비호감. 네. 그렇다면 3년 후에 벌어지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네. 그때는 윤석열 대 이재명이었는데 네. 지금은 윤석열이 빠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윤석열이 빠지지 않고 있어요. 역시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힘든 거고요. 근데 그 윤석열은 뭐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던 윤석열이 아니고 불법 비상계엄을 했던 윤석열이고 그 이재명은 3년 동안 네. 힘자랑하고 뭐 31명 아니고 몇 명이에요? 14명? 뭐 본인의 주장은 탄핵 소추했던 이재명이고 자기 죄를 스스로 사하는 면소법을 만드는 이재명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조기 대선은 뭐냐? 역대급 혐오 대선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투표를 할 동인을 지금 찾는 게 중요한 건데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은 네. 아니 어떻게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저건 막아야지. 라고 나갈 거고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아니 저렇게 야당일 때도 마음대로 했는데 여당 되면 이제 뭐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사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건설할 수가 있겠냐? 이런 생각으로 서로 간의 포비아로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네네. 모르겠습니다. 투표율이 그렇게 높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예. 투표율이 지난 대선이 77%, 그 전 대선이 75%. 이번에 과연 80을 넘길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 아까 뭐 탄핵 소추 관련해서는 이제 31건의 소추가 있었던 건 맞는데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갔느냐 안 갔느냐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13명인가 14명. 아니 근데 탄핵 소추라는 거는 일종의 핵무기예요. 네. 핵을 10몇 번 그 쏜 게 그게 몇 개 안 된다고 얘기한 게 난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도 이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일이 주말이 껴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다라는 의견을 천준호 의원이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화면 잠깐 보면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사전 투표일이 좀 휴일이 껴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투표소에 가고 그럼 투표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어서 평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짧게.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그 사전 투표를 보면 보수층에서는 사전 투표 포비아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사전 투표에 많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고 진보 진영의 지지층이 많이 임했거든요. 네. 근데 그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뭐 젊은 층이라든가 직장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런 분들이 평일에는 틈을 내서 투표장으로 가기가 주말을 끼어서 하는 거에 비해서는 어려울 것이다. 네. 그러면 투표율이 좀 낮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사전 투표율 열기 뜨겁습니다. 여러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한번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볼까요? 자, 사전 투표할 때, 투표할 때 투표소 100m 이내에서는 선거 운동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투표소 내에서는 정치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매 시간 투표소별 이제 투표자 수도 공개를 하게 되고요. 이건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선관위가 새롭게 도입한 시스템이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정 물품 반입 금지.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커피 원가 120원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투표 동료 현수막과 관련해서 또 논란이 있었는데 커피를 들고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게 특정 어떤 문구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한 그런 물품 그런 의도가 명확해 보이는 것들은 들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기호 표시하시는 거 안 되고요. 손바닥이나 손등에 기표 도장 찍는 것도 안 되고요. 특정 후보자의 선거 이런 건 괜찮다. 그러니까 투표소 밖에서는 괜찮은 겁니다. 안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데 밖에서는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 배경으로 밖에서는 괜찮은데 안에서는 안 되고 그리고 자기 개인 도장 찍으라는 가짜 뉴스도 지금 돌고 있던데 그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무효표가 된다는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